경찰 공무원 영어도 역시 탑뷰 공무원 영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탑뷰 공무원 영어의 스티븐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각 7시 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경찰 공무원 영어 시험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총평도 좀 나누고 싶고 이제 김희준 선생님 모셔서 많은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자, 김희준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자, 반갑습니다. 김유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되게 수고 많았고 오늘 경찰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이따가 뭐 난이도나 총평 같은 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조금 어렵긴 했어요. 어렵긴 했는데 이제 우리 스티브와 왜 어려운지도 천천히 말씀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한번 심도 있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심도 깊게 갈 건데 이게 약간 생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조금 마음을 풀고 하자. 오늘 난 너무너무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지. 와. 난 그거를 다 촬영해서 오늘 이제 강의 해설 강의를 찍었고 편집해서 올린 게 나는 좀 황당하긴 해.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어. 오늘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수험생들과 똑같은 마인드로 일단 기다렸어요. 문제지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문제지 우리 오프라인 학원생이 문제지를 저희한테 보자마자 저희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그걸로 빨리 본 다음에 저는 공부를 하고 바로 해설 강의를 찍고, 그 다음에 스티브는 편집을 다 하고, 그리고 지금 1강, 2강 편집한 거 올리고 이제 찍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금 막 눈이 퀭하네요. 김희진 선생님 코가 좀 빨갈 수 있어요. 절대 술 먹는 게 아니에요. 또 왜 그런 거야, 코가? 코에 뭔가 났네요. 피곤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사담을 나누다가도 준비된 컨텐츠는 말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맞다. 저희가 이게 친구 관계여서 반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끼리 반말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는 존댓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보고 말할 때는 존댓말을 하고, 이렇게 친구 보고 말할 때는 반말할게. 그래.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질문. 경찰 문제를 처음 마주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 일단 경찰 문제가 오늘 딱 나왔잖아. 일단 받자마자 느낀 점이 뭐냐면은, 일단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이때까지 내가 아까도 막 문제 풀다가 말했잖아. 이거 뭐야, 이거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이했던 난이도였던 것 같고, 약간 꼼수 부렸던 사람들은 분명히 시간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따가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이제 한 문장 읽고 답을 찍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경찰도 그걸 지나갔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 저번보다는 어려웠지. 경찰 역대 상황으로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꼼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평이했던 것 같아. 정직하게 공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 공무원 시험, 뭐 경찰, 소방 다 포함해서 좀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있잖아, 분위기상. 그러다 보니 문제들이 좀 공신력을 갖추는 과정에 있지 않나 싶어. 그렇지. 약간 수능 느낌처럼 뭔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공신력 있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점점 더 약간 수능식으로 바뀌는 느낌이, 원래 뭐 작년 지방직도 물론 그랬고 경찰도 이제 그렇게 점점 바뀌는 느낌이 약간은 드네. 그랬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느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이 많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공부했다면은 많이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내는 결론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시험에서. 그죠? 자, 그러면 공식 질문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야. 2018 경찰 문제 구성은 어땠나요? 그리고
특이사항이나 전과 달랐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케이. 자, 일단 독해 부분에서 내가 가장 놀랐던 게 우리 아까 해설강의 보면은 제가 맨 첫 번째 어떻게 문제 구성이 나왔는지를 정리한 게 있는데요. 진짜 놀랐던 게 내용일치 문제가 네 문제 나왔어. 내용일치는 원래 많이 나와봤자 뭐 세 문제, 맞아. 평균적으로 두 문제 나오거든. 근데 빈칸이 안 나왔단 말이야. 빈칸이 한 문제 나오고 내용일치가 네 문제 나왔어. 그래서 내가 아까 시간 부족이 나왔을 거라는 게 왜 얘기를 했냐면은 내용일치 네 문제는 꼼수가 안 되는 거야. 그냥 하나하나 다 일일이 이렇게 보고 비교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일치는 그냥 무조건 독해 문제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정직한 독해. 근데 그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빈칸이 어렵다 했는데 빈칸이 한 문제 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내가 이번에 쇼크를 좀 받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대놓고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라라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경찰 공무원 자체가. 그러고 보면 빈칸이 진짜 한 문제 나온 건 좀 충격적이긴 한 것 같아. 그치. 빈칸 한 문제 나오고, 뭐 주제 주장 요지는 뭐 두 문제, 원래는 뭐 세네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 나왔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어. 그리고 순서 문제도 뭐 안 나왔고, 일관성 문제 나왔고, 요약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빈칸 같은 경우에는 막 여러 가지 시중에서 잘못된 학원에서는 뭐 이 한 문장 읽고 답 찍어라, 뭐 빈칸에 뒤만 읽고 답 찍어라 라는 식으로 가르친 학원들이 많잖아. 근데 그치. 오히려 이제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은 안 나왔다는 얘기지, 빈칸 많지. 자체가. 그래서 덜덜덜 떨었을 거야. 오우씨. 그러면서 이제 내용일치는 하나하나 다 일일이 봐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그치.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요번에 조금 특이사항이 그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내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일 말했듯이 나왔던 거에서 많이 나왔어. 우리 문법 특강 했던 거에서도 되게 심도 있게 많이 나왔는데, 이따 거는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제일 중요했던 거는 경찰 공무원 중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자기 직렬만을 푼단 말이야, 문제를. 그러니까 뭐 국가직, 지방직, 뭐 기상직, 법원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너무 어렵다, 우리한테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뭔가 스테레오타입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직렬을 공부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놀란 게 뭐냐면은 굉장히 예전에 사회복지직에서 나왔던 류의 문제가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 그래서 이번에 뭐냐면 내가 꼭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절대로 경찰 기출만 풀지 말자. 꼭 말해주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경찰 기출만을 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직렬도 무조건 풀어야 돼요. 이번에 분석을 해봤는데 다른 직렬에 있는 문제 문법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꼭 이거 집중하세요. 근데 뭐 문법이라는 게 사실 방대하지만 같은 영어의 범주 안에 있어서 그지? 문법이란 건 원래 나왔던 것만 나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직렬을 봐도 다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지. 그래서 진짜 다른 직렬을 아예 일부러 안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 심지어는. 그건 나도 좀 이해는 안 되긴 해. 그래서 딱 전화를 하면, 우리가 뭐 오프라인 상으로 막 여러 번 만났는데 뭐 경찰 전문반 있나요? 왜요? 그러니까 경찰 전문반은 경찰이 쉬운 문제가 나오니까 쉬운 문제만 하는 반 있나요? 할 때 항상 내가 말했던 게, 경찰이나 모든 문제는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맨날 말했잖아. 근데 이번에 문법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 같아, 그게. 그래서 아예 다른 직렬까지도 꼭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오케이. 오늘 저희가 진행할 문항이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기네. 길어. 그러니까 물 한번 먹고 오면서 슬레이트도 한번 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깜빡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이거 방송 나갈 거야. 우리 이렇게 치는 장면 있잖아. 오케이. 자, 돌아왔습니다. 네. 오케이. 돌아왔어. 나도 물 떨어왔어.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바로 가볼게. 오늘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랑 이거는 변별력이 있을 법했던 문제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문제. 변별력 있었던 문제. 이거를 아예 그러면 뭐 문법은 문법, 독해는 독해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일단
그러면은 단어, 문법, 독해 이렇게 세 개로 말해줄게. 일단 단어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2번 같은 경우 그죠? subsequent라는 것은 굉장히 쉬웠던 단어인데 그거에 비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지. 그래서 opaque라는 것은 불투명한이라는 뜻이 있었고, 그지? 그다음에 뭐 ensuing 이런 것도 나도 오늘 처음 본 단어인데 다음에 연결되는 그 다음에 물론 처음 본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조금 수험생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단어들이어서 2번은 조금 많이 틀렸을 거야. 근데 이거에 비해서 총 단어 문제 3문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어려운 거 하나 나왔어. 딴 거는 다 평이했어.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는 안 느껴졌을 거야. 왜냐면 원래 한 4개 나오면 4개가 다 어려운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뭐 한 문제만 좀 어려운 단어 나왔고 나머지 두 문제는 좀 그래도 풀만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문법에서는 2번 정도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지.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 해설 강의 보면은 정확히 나오지만 동사의 꼼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 동사.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많이 배웠잖아. 뭐 lie, lay, lay, lie, lied, lied.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건 그 뭐 거기 그것까지만 알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게 그것까지만 알면 쉽게 문제를 풀겠지. 근데 이번에 경찰이라는 짬뽕되게 나온 게 뭐냐면은 yesterday라는 시제까지 포함된 거야. 그래서 lie의 과거형인 lay를 넣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문제 보고 이게 근데 사회복지직에서 나왔었어 내 생각에. 그래서 내가 다른 것도 풀어보라는 얘기가 이거 보고 내가 확 느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경찰에서는 이것만 공부했던 사람은 조금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지만 뭐 사회복지나 이런 거 풀어보신 사람들은 좀 익숙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아까 내가 하나 틀렸다고 했던 거. 저 오늘 하나 틀렸습니다. 야, 이거 희준이 경찰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경찰 그지? 뭐 그런 건 안 돼. 그 아까 말했던 최상급 문제 그 해피스트가 보호로 쓰일 경우는 더가 생략이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조금 세세하게 낸 것 치고는 처음이었을 것 같아 경찰이. 원래는 이렇게 안 넣는데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그래서 뭐 문법은 이렇게 해서 뭐 2번하고 아까 뭐 라일레일레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9번? 9번 문제 같은 거. 이런 저 9번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진짜 쪽팔리네. 그지?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나도 보고서는 웃기긴 했어. 물론 제가 1번, 2번, 4번이 확실히 틀렸다고 이게 확실히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핑계 같지만 3번도 근데 확실히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찍었어요. 근데 3번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해피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호로 쓰일 경우에는 더가 빠져야 돼요. 이거는 제가 딱 풀고 나서 이제 딱 이해를 했어요. 답을 맞출 때. 그래서 이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이런 사소한 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딴 건 다 맞았어요. 알겠죠? 딴 건 쉽게 맞았습니다. 저 오늘 되게 일찍 풀었잖아. 맞아. 한 15분? 그쯤에 다 풀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뭐 독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내용일치가 아까 많았다고 얘기를 했잖아. 내용일치가 많았고 그리고 어려웠던 거 같은 경우에는 16번 일관성 삽입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과학적인 지문이어가지고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 같은 것도 주의해서 잘 처리하면 되니까 물론 답 찾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내용은 아마 16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6번 정도만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3문제? 그 정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볼게. 쑥스럽구만. 우리가 찍었던 문법 강의에서 오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그런 선지라든지 그런 게 있었어 좀? 일단 우리가 문법 특강을 챕터를 5개로 나눴었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직접적으로 끼친 건 2개가 나왔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가 많이 나왔냐면은 관계사 부분 다시 보시면은 제가 관계사를 조금 길게 잡았는데요. 관계사에서 4문제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는 것은 그 1, 2, 3, 4 문제가 아니고 선지 하나하나당 물어보는 걸 문제라고 할 건데 4문제 정도가 나왔고 그 오형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2문제 나왔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우리 문법 특강을 봤으면은 최소 5점 맞지 않을까? 최소 한 문제는 더 한 맞을 수 문제는 있었다? 더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문법 그 문제를 틀으셨다면.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이 정도는 맞아. 만족하지. 맞아. 우리가 제공하는 게 아직 우리는 한 어마어마하게 제공할 그지, 거지만 아직 그지. 다 빙산의 일각밖에 제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뭐 도치 같은 거 나올 거라고 했는데 도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서운하긴 해.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차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도치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이지. 작년 1차, 2차에 도치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엔 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2차에 무조건 나올 것 같다는 거. 꼭 공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치의 미련을 못 버리겠어. 안 돼. 도치라는 게 되게 사실 어렵잖아. 우리도 기대를 했지. 우리가 문제 받기 직전까지도 그 말을 했잖아. 도치가 나오면 대박이다. 이거는 대박이다 이랬는데 안 나올 수도 있지. 그치. 확률인데. 관계사하고 오형식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 잘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거기서는 좀 도움이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마치 보셨던 분들은. 그죠? 자,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총 6가지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케이. 2개가 남았으니까 또 한 번 나 물 좀 떠올게. 오케이. 오케이. 나도. 정말. 오케이, 되고 있어? 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오자. 나 방금 정신이 잠깐 놓였어. 오케이. 이것도 다 아마 송출이 될 거야.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시험은 끝이 났고 이제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얘기들일 거야. 그렇죠. 자, 도움을 드려야지. 도움을 드려야지. 우리는 그게 목표니까. 자, 저희의 5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질문 해볼게. 오케이. 자, 이제 9월에 또 이제 2차 시험이 있을 거야. 9월 1일인가 그럴 거야. 되게 빨라 9월에. 아, 그래? 9월 2차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법이랑 독해 좀 나눠서 설명을 또 해줘. 일단 독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좀 정직하게 한번 해보자. 정직하게 해보자. 정직하게가 무슨 뜻이야? 정직하게라는 게 정말 우직하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꼭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찍는 거거든. 대부분의 사람을 보면은 그냥 딱 읽고 내가 아는 단어들 보고 답을 찍어. 그 문제가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문제를 찍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만큼의 실력을 갖추자 일단. 그러니까 문제를 풀 만큼의 실력은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독해력을 갖추자. 남은 5개월 동안 충분히 가능해. 이따도 내가 설명하겠지만 5개월 동안 딱 마지막 질문이 커리큘럼인가? 그때 말해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니까 독해는 정말 정직하게 만약에 모의고사를 푼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한 문장 한 문장 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찍는 거야. 찍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공부는. 그치. 그래서 푸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푸는 거. 그러면 그게 독해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했듯이 5번 아까 말 안 했나? 5번 보는 거. 그러니까 자기 기출 경찰 직렬을 제외한 국가직급이 될 수도 있고 지방직 다 포함해서 5번 푸자. 문법만 모아있는 문제만. 그래서 5번 푸는데 어떻게 5번 푸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있는 문제만 풀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접근할 때 2회독이라고 그러잖아 그거를. 2회독을 할 때에는 그 각 선지에 묻어있던 문법 개념에서 조금 더 찾아서 공부하는 거야 자기가. 만약에 가정법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가정법 뭐 과거를 물어봤다 그 선지에서 그럼 다음에 볼 때는 가정법 대과거도 한번 다시 보고 정리하고 또 다음번 볼 때는 혼합가정법 보고 그 다음에 볼 때는 뭐 as if 가정법 뭐 IBC 가정법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펼쳐나가는 거지. 그렇게 5번을 보란 얘기야 그냥. 근데 현실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초시생의 경우에 그게
볼 시간이 돼? 초시생? 솔직히 말해서 혼자 하기는 약간 좀 힘이 들 수도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끌어주면 가능하지. 저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이거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뭔가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 저희가 그거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많이 준비를 할게요, 컨텐츠를. 그래서 저희가 될 수도 있고, 꼭 옆에서 그러면은 조금 뭐 고수 있잖아요, 영어 선생님이나 꼭 영어를 전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알려달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동행을 하면은 난 가능하다고 봐. 오케이. 같이 동행을 해서 나아가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5개월은 짧으면서도 긴 기간이거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이 내용과 연관이 된 6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4월부터 9월까지 이제 경찰을 준비한다 가정을 했을 때 5개월 정도가 남았잖아. 5개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시험을 준비하다가 새롭게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단기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랑 함께 한다면 이런 커리큘럼을 하겠다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일단 우리는 커리큘럼이 일단 뭐 구문 독해, 그리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비슷하게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커리를.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4월에서요, 4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는 가정을 하면은, 그치, 쉬어야 돼. 그치, 쉬어야지. 지금 일주일은 쉬자고. 열심히 해야죠. 물론 또 체력학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4월부터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4월부터 5월 말까지는 정말 구문 독해 충실히 하는 거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구문 독해. 근데 구문 독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쿼터 모의고사 있잖아요. 쿼터 모의고사를 매일매일 푸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쿼터 모의고사를 풀어야지만 감이라는 걸 안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문제 자체에 대한 쿼터 모의고사는 5문제밖에 안 되니까 또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쿼터 모의고사를 5문제를 일단 뭐 풀고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매일매일 푸는 걸로 하고, 저희도 매일매일 찍고 매일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걸로 하고, 4월에서 6월은 강점을 두는 게 구문 독해.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단어를 문제를 찍는 게 아니고 풀 정도의 실력을 갖추자. 읽어서 푸는 거지. 이해가 가능한 거. 그렇게 하려면은 모의고사 풀 때 맨 처음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4월에서 5월 말까지는 구문 독해에 좀 충실하라, 그거였고, 그러면 이제 6월부터 7월 말까지가 또 있는데,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내가 말했듯이 모든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봐라. 경찰 제외해서라도 뭐 국가직, 지방직, 기상직, 법원직 등등 있잖아. 뭐 국회직까지 있고, 꼭 모든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봐라. 이 2개월 동안에.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실력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지, 그 구문 독해 실력을. 왜냐하면은 구문 독해라는 것은 단점이 뭐냐면 그냥 떼온 거지만, 진짜 문제를 풀면서 해석을 하는 것은 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거든.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야 되고 내용을. 그래서 그 6월에서 7월 말까지는 더 성장을 할 수가 있어, 독해력을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이제 8월에서 이제 9월이지. 그 8월부터 9월 한 달까지는 양치기. 양치기가 뭐야? 양치기가 뭐야? 그래서 양치기가 뭐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 일단 오프라인 수업에 이렇게 수업을 딱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보고 굉장히, 물론 지금은 공부할 저희 과제물 되게 많잖아. 쿼터도 있고, 그치. 하프도 있고, 구도 있는데 굉장히 우리 보고 문제를 많이 안 푼다는 분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풉니다. 허덕입니다, 사람들. 그죠? 근데 그럴 때 내가 말했던 것은 문제를 많이 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양치기는 양으로 때려박는 거거든. 근데 양치기는 필요해. 근데 우리가 양치기를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다음에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순서가 바뀌어. 양치기를 먼저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내가 구문 독해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망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데, 양치기를 먼저 그냥 해버리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 잘못되는 거지. 그래서 양치기는 필요한데요, 4월에서 7월 말까지 여러분들의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양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양치기를 말하는 게
그냥 뭐 한 건 풀러라가 아니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 다 풀어야 돼. 그 한 달 동안 하루에 2회씩 풀면 풀 수 있어 모의고사. 그치. 그래서 하루에 2회씩 풀면은 한 달 동안 거의 한 100회 풀 수 있으니까 한 4-5건은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만큼의 양치기를 쳐야지만 나는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 생각해. 이 양치기까지 해야지. 그래서 양치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먼저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꼭 기본 베이스를 깔고 내가 공부하고 해석하고 읽어가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지. 내가 들으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잖아. 이제 촬영의 마지막쯤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구문독해를 잡아야 되고 그 해야 되는 그 실력이라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볼게. 어느 정도 실력 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얘긴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미 막 영어가 너무 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치.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구문독해 다시 잡고 문법 하나 이런 건 얘기가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공부의 대상인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이번에 모의고사로 내가 말을 하면은 만약에 내가 독해 부분을 풀었을 때 한 문제에 모르는 단어가 2개 이하다. 그러면은 우리 2개 이하면서 해석이 거의 한 20% 정도밖에 못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80%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커리큘럼대로 하면 돼. 그지? 그러면은 우리 커리큘럼 중에서도 기출 문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 기출 분석? 기출 분석부터 풀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 한 문제를 봤을 때 한 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거의 한 뭐 8개 된다. 그리고 내가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독해하는 게 아니고 단어 짜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답을 찍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구문 독해부터 해야 되는 생각해. 그럼 약간 본인 실력을 좀 점검해볼 만한 그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수준을 일단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까? 그래서 고1 기준으로 하면은 고1 기준에서 80점 이상 정도 맞으신 분들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기출을 85점 정도가 기출 분석을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 그 이하에서는 이하에서는 무조건 구문 독해부터. 우리로 치면 인사이드 코어. 그치. 스텝 1부터 시작해야겠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정말 중학교 때부터 단어 문법 다시 외워야겠지.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근데 뭐 중학교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빨리 올라갈 수 있어 실력이. 그래서 이제 뭐 금방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뭐 여튼 일단 오늘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대화 주제는 다 마쳤어요. 그래? 벌써 되게 빨리 끝났네. 벌써 은근히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은근히 되게 겁먹고 촬영을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저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튼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김희준 선생님이 전달하는 이제 오늘 시험 치시고 피곤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준비할 분들에게 영상 편지. 뭐 CG 내가 이렇게 막 꽃날리는 거 안 해줄 거야. 귀찮아 나도 오늘은.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되게 수고 많았어요. 물론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한 달 아니구나 6개월 정도 9월부터 했으니까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수고 많았고요. 이때까지 저희를 모르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왔잖아. 플러스톡 친구로 해서 굉장히 뭐 좀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게 뭐냐면은 정말 시중에서는 대부분의 잘못되게 가리키는 교습소라든지 학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좀 저희가 바꿔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는 게 제일 커요. 일단 공무원으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저희 거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정직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말 정직 하나만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공부하시면요, 그때는 힘들지만 9월에 보실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조금 고통스럽지만 좀 더 정직하게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예. 나도 이렇게 그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아마 이제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뭐 대학 입시가 아니잖아. 그래서 대학 입시는 내가 한 이 정도 스펙트럼에서 이 정도면 이 정도 대학 가면 돼. 그런 이제 된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없어. 그냥 요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걸로 끝인 게, 나도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무 응원을 하고 싶어. 너무 어렵고 이제 치열하고 힘들어. 사연 없는 사람도 없고. 그치.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빨리 합격하셔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좋게 정직하게 가르쳐 드리느냐 이거기 때문에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건 좀 자극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방식의 교육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게 영어를 배우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영어를 영어답게 배워야 되는데 영어를 배우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나와 있던 거에서 통밥제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혹해서 듣겠구나를 하는 건지 정말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 그런 학원에서 우리 학원을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맞아. 그러니까 다른 학원 다니시다가 와서 그 학원 얘기를 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놀라지.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게 돼? 뭐 여튼 저희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거나 막 그러면 피드백 해주세요. 초심 잃었구나. 우리 초심 잃으려면 아직 멀었어. 우리 아직 차례차례 미쳤구나. 학교 망했네. 이제 약 팔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언제든지 질타해 주시고 최선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하면은 맞아. 그 종종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로만 먹고 사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굶어 죽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저희 진짜 완전히 삐쩍 말라요. 왜냐하면 지금 구독자가 393명. 잘 보면 내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살이 빠졌어. 진짜야. 카메라 빨이 좀 더 받기 시작했어. 나 처음 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아. 그렇지. 여튼 이렇게 샷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일단 저희랑 커피 한잔 할 수 있어요. 일단 커피는 무료로 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연락을 하셔야겠죠. 저 김희준이라는 애 그래도 좀 가리키는 것 같네?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저기 가면 내가 좀 정직하게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저희랑 함께 오프라인에서 가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게 탁 하고 나오니까 저희가 커피도 먼저 사드리고, 그리고 꼭 공부 얘기도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나는 걸 이걸로 하자. 맨날 우리 가서 실명 공개하면 안 되니까 땡땡씨가 근데 가시가 근데 맨날 그분이 이게 아디오스 하는 게 굉장히 귀엽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해요. 아디오스. 그러니까 여기로 끝나겠습니다 하고 아디오스 그네. 그러면 저희 샤르테듀 학교 공무원 영어 오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팟캐스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학교 공무원 영어의 김희준 스티브였습니다. 아디오스. 오케이. 오케이. 스페이스바?